이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데 이 사장님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자체가 신용도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먹죠. 그래서 무조건 장사하실 때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구조를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과정, 장사를 하는 것은 1월부터 12월이면 장사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장사가 항상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매장을 유지관리하는 기술이에요. 이거 기술 아무나 안 할 체계도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좀 비싼 강의인데, 자, 이게 마케팅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시기마다 분기마다 다릅니다. 자금을 100만 원 넣는 게 예를 들어서 9월에 넣는 거랑 12월에 넣는 거랑 또 달라요. 왜냐면 사람들이 수요가 형성될 때 이 음식들을 이제 찾을 때 눈앞에 보여야 되거든요. 요즘은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매체로 형성화돼야 사 먹을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왜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4시간, 6시간 안에 많이 유출되는 것들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일상생활이. 그래서 지금은 그 매체에 어떻게 우리가 지역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금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케팅을 뭘 준비해야 되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신메뉴를 출시를 하지만 즉 분기마다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개월에 한 번씩 출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신메뉴를 계속 출시했는데 효과를 다 전체적으로 봤어요. 근데 신메뉴를 출시하고 그 효용이 언제까지 끝나냐면 2개월에서 끝나요. 보통 1.5개월 만에 매출의 상승폭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개월에 한 번씩 신메뉴를 출시를 합니다. 1개든 2개든 출시하고 전체 온라인 바이럴 쪽으로 퍼뜨리는 작업을 해요, 저희는. 근데 이제 동네 상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신메뉴를 내고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족발 시키면은 뭐 메밀국수를 더 준다? 그런 것들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 음식점은 살아있음을 계속 바꿔야 돼요. 리셋.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뭐 푸드코트나 이런 데 보면 제일 잘 나가는 업체들을 번갈아 가면서 바꿉니다. 그게 인기, 유행을 계속 바꿔가는 건데 음식점들은 가장 간단한 건 신메뉴를 최소 3개월 단위로 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시를 할 때 가장 바이럴로 태우기 쉬운 소재가 신메뉴 나왔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신메뉴만 출시하고 그 신메뉴를 퍼뜨리는 배포 작업이 부진해서 신메뉴의 빨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하시고, 참고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메뉴가 나올 때 이것들을 최신화시켜서 계속 노출을 시키셔라. 그럼 다시 매출이 올라간다. 그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계속 말했던 거. 1번 네이버. 이제 네이버는 음식점을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플랫폼이에요. 무조건 뭐 근처에 가면 영천이면 영천 맛집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곳을 이제 가입을 시켜서 진행을 하실 건데, 여기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상위로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가 하나 있고 지역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블로그 광고, 체험단. 크게 3개 갖고 놀거든요. 네. 뭐 나머지 또 많습니다. 이 2개는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위탁에서 올려줬지만 지금 이제는 작아요. 그리고 요 4번째로 또 좋은 게 플레이스 상단 광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최적화. 그러니까 플레이스 광고랑 플레이스 상단 광고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최적화를 해서, 이 광고는 뭐냐면 이제 뭐 영천 맛집하면 옆에 이제 광고라고 해가지고 위에 띄우는 게 있죠. 네. 그게 이게 플레이스 상단 자가로 들어가는 거고, 이 플레이스 상단 광고 최적화는 돈이 좀 듭니다. 뭐 건당 뭐 15,000원 해가지고 업체들이 이걸 써줘가지고 막 올려주는 이 시스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돈이 좀 많이 드는데 효과는 그만큼 있겠죠. 광고 표시가 안 붙은 상태에서 안 붙는 상태에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보시는 분들은 예산이 한정적인 분들에게 하는 거니까 요 3개를 좀 추천드리고, 자, 요 4번째는 뭐냐면 내 지역이 경쟁이 굉장히 과다 지역이다. 1km 안에 최소 3만 이상 세대가 더 많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경쟁 과다 지역, 경쟁 과다 지역에 왜 이거를 꼽아야 되냐면, 경쟁 과다는 먹거리들, 즉 안에 있는 거주자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1km 안에 3만 이상이 된다는, 뭐 서울 거는 거의 뭐 평균적이고요. 근데 여기서 인구수와 직장인이 많을수록 점포는 더 많아요. 그러면 그 경쟁을 뚫고 나가야 그 먹거리들을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정 수치를 경쟁 수치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이 좋은 것들은 소위 말해 1km 단위 안에서 3만 명 이상 사시는 반경 1km 단위입니다. 그런 것들에서는 장사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거 하면 확실히 효과를 더 많이 봅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세팅하느냐를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홀, 포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홀 포장에 귀찮은 고객들이 배달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마케팅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플레이스 광고, 지역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그 안에 스마트 플레이스 안에 들어가시면 뽑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는 1 예산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만 원, 클릭당 비용은 평균 값에 100원 올려서 세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만 원만 나가게, 그리고 지역 광고는 하루에 3만 원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 네이버에는 이게 뭐냐면, 뭐 자기 지역의 맛집을 치면 위에 한 번씩 올라가게 계속 순환이 돌 거예요. 그리고 지역 광고 같은 경우는 밑에 쭉 스크롤 내리면 이 지역에 근처에 있는 맛집이라고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빠지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매출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는 업체랑 제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수십 가지의 영업사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는 곳들을 뭐
좀 추천을 드리자면 뭐 강남 맛집이나 그다음에 뭐 호블로고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최대한 인원들을 많이 잡아서 한 번 오면 한 2만 원 식사권을 제공해서 체험단을 써서 계속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많이 잡아봤자 한 4명, 5명인데 최대한 많이 잡아달라고 해야 돼요. 최대한 많이.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데 이 사장님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블로그 체험단은 리뷰랑 그다음에 블로그 개수를 채워야만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왓더버거라고 치면 왓더버거의 리뷰랑 블로그들이 꽉 찹니다. 개수가. 그 자체가 신용도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먹죠. 아무리 상단에 올라가더라도 리뷰랑 블로그 수가 없으면 머뭇거리게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 체험단은 무조건 장사하실 때 쓰셔야 된다. 그리고 플레이스 상단 광고는 여유되면 하세요. 여유되면. 근데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끼고 갑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들어가야 되는 시기고 이제 음식점을 원할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네이버가 그렇고 네이버는 비용을 투자하는 대비 단가가 높습니다. 보통 꽤 높아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자찌라시 효율 좋아요. 근데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좋은데 제가 이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세팅해 놓으면 내 주변에 2km 3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매체 내가 세팅해 놓은 그 가게 명이 서로 노출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만 해서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돈을 한 500만 원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냐면 경쟁이 거기서 떨어질 수 있어요. 다각화점에서 분산 비용을 투자해서 잘 먹히는 것들을 조금 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내 대신에 홍보하는 채널들이 네이버에서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전자찌라시 인스타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쭉 이제 스크롤을 내려서 서칭을 할 건데 여기서 그냥 내 가게가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에 25만 원. 그 대신 반경 2km. 반경을 설정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한 3km 정도. 그 다음에 하루에 7,000원 정도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루 7,000원 예산 소진해서 반경 3km 안으로 25만 원 한 달 25만 원 쓰는 거예요. 60만 원 쓰죠? 요 안에 6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 돈 한 달에 그래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쓰죠? 그 다음에 여기서 25만 원, 그럼 한 85만 원, 90만 원을 한 달에 쓰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만한 게 있는 게 먹스타. 자, 먹스타는 뭐냐면 먹방 찍는 친구들의 인스타 계정들입니다.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소개하는 채널들한테 이제 한 건 하면 협찬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한 건에 150만 원인가요? 다 합쳐서. 네, 한 5건에서 한 15건 정도를 해야 효과를 봅니다. 한 번 찍는데 보통 한 2만 팔로워 애들은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다음에 뭐 한 20만 30만 원,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15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면 효과가 있어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메뉴 출시에 대한 어그로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사장님들이 장사했던 왓더버거는 알겠죠. 근데 왓더버거의 신메뉴 출시라는 새로운 키워드들을 집어넣어서 다시 광고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재방문이 들어와요. 이거를 2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장사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서 똑같은 제품을 계속 사지 않지 않습니까? 구찌면은 구찌 신상품 나와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구조를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과정 인스타까지만 해도 돌아갑니다. 매장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것은 1월부터 12월이면 장사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장사가 항상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려가는 곡선을 몇 월 달인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신메뉴 준비와 더불어서 이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세팅값을 준비를 하면서 딱 정확하게 이제 수요가 많은 시점에 터뜨려주는 게 가장 핵심적이죠. 일단 요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지금 요새는 당근이 당근. 이거는 이제 노출 광고. 당근도 뭐 한 3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30만 원 예산 잡아서 노출을 시킵니다. 저희는 신규 오픈할 때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상권 좋은 데는 한 3, 400씩 팔아버려요. 저희는 이걸 다 해서. 그럼 이제 이걸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한 달에 홍보 예산을 130만 원 나누기 3으로 하면 한 달에 40만 원이 될 거고 2개월에 한 번씩 하면 60만 원이 될 건데 이거를 한 번 하고 나서 안 한다는 거죠. 내려갈 때는 매출이 덜 빠지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해도 소용없다 생각하는 거죠. 돈을 넣는데 소용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이고 저희 점주님들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노출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것들을 다 같이 하면 전국에 다 같이 음식 문화가 더 형성이 됩니다. 이게 뭐 경쟁사를 떠나서 왜냐면 매체에서도 음식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패션, 아이돌, 유행템, 정권 관련해서 그게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음식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이 돈을 쓸 때 음식점에 많이 쓸 수 있어요. 많이 노출될수록. 그래서 흑백 요리사 할 때 음식점이 전체적으로 다 잘 됐던 거예요. 많이 안 빠지고. 왜냐면 그중에 흑백 요리사 하시는 분들은 더 수혜를 받지만 전체적인 게 음식 먹거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음식 쪽으로 사람들이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뭐 인스타, 유튜브 뭐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음식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매장을 유지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이거 기술 아무나 안 할 책에도 없습니다. 이거 복합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게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좀 비싼 강의인데 무료로 찍고 있는데 이거는 매달하면 좋죠. 안 떨어지니까. 근데 최소 2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해서 돌려봐야 된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 음식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하는 것까지만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은 하나의 회사라고 했죠. 회사의 판매에 대한 부서가 돈으로 집어넣어서 유지관리를 시키는 건데 회사에서 판매 부서가 없으면 그 회사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이버가 가장 중요하다. 플레이스 광고, 지역 광고
광고, 블로그 체험단.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플레이스 상담 광고라고 있다. 최적화. 요거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인스타 중에서도 인스타 엄청 많이 봅니다, 사람들. 인스타 안 깔리는 데는 거의 없어요. 나이 어린 친구들 30대, 40대 보통 다 인스타예요. 그리고 틱톡 유튜브들도 하는데 제가 틱톡 유튜브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틱톡 유튜브는 자본이 형성돼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것보다 자본이 한 10배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출을 정확하게 시키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아. 세 가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그 대신 하는 건 좋은데 소재를 정확하게 집어넣어라. 신메뉴를 출시하면 신메뉴로의 주제를 넣어서 퍼뜨려라. 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주님도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스스로. 이거 체크해요. 신메뉴 할 때부터. 먹거리를 새로 개발해서 계속 이제 노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한번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의미 없어요.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균 매출이 조금 덜 떨어진다는 거지. 장사 잘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계속 떨어져. 그래서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매출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들을 올리고 나서 매출을 계속 관리를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아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복잡한데 이거 댓글이나 이런 거 써주시면 제가 조금 답을 해드리고 세팅 어떻게 되는지 조금 다 해드릴 순 없지만 해드릴 테니까 이거 문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점주님들은 저희 부서가 한 명 뽑았기 때문에 그거 오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세팅을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거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때 하면 더 효과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셔라. 그러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